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 FX와 관련된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화면을 구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본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노드에는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텍스트 에리어 세 종류를 살펴볼 건데 이들은 문자의 입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사용하는 기본 노드들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컴보 박스, 리스트 뷰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GUI는 이제 여러 화면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 화면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응용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면 설계가 GUI 응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면을 설계할 때 각 화면에 대해서 사용자부터 입력받을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입력받을 데이터뿐만 아니라 출력할 데이터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노드들은 사용자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할 기본 노드들입니다. 그러면 입력받을 어떤 화면에서 입력받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입력받을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받고 싶어요. 그러면 연, 월, 일 세 가지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들은 다 정수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수 범위에 있는 값들이 유효하진 않죠. 그래서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월의 범위와 일의 범위는 뭐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월의 범위 1에서 12밖에 없고 특정 월이면 그 일의 범위는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의 범위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 응용에 따라서 어떤 연도까지 제공할 것인가? 뭐 성인을 고려할 때는 성인이 아닌 연도든 제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의 나이를 감안해서 몇 년 이하, 지금 현재 연도부터 뭐 100년 전까지, 120년 전까지만 입력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 이런 범위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결정이 끝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GUI 노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본 노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입력받을지 결정해야 될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입력의 편리성과 오류의 최소화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고객들이 어떤 사용자층이 이 응용을 사용하냐 뭐 이게 유아용일 수도 있고 일반 사용자들일 수 있고 노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주로 타겟팅하는 그런 그 고객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기본 노드나 노드의 크기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성뿐만 아니라 입력의 실수들, 사용자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니면 고의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조치들을 우선은 그 기본 노드의 결정을 통해서 최대한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들어온 데이터들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필요한 검증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을 입력받는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다 그 웹이나 이런 데서 사용해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입력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널리 사용된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이버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등등 이런 자주 사용하는 메일이 있으면 그 메일의 도메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계정 아이디만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 다음에 널리 사용되는 도메인이 아닌 경우, 그러면 우리 학교 이메일이다. 그러면 이런 학교 이메일은 모든 사용자들이 쓰는 건 아니겠죠. 우리 학교 내의 응용이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 대상으로 한 응용이면은 우리 학교 이메일은 그 흔하게 사용하는 이메일은 아니겠죠. 그럼 이럴 때 전체를 입력받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에 아이디와 도메인을 따로 입력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이 더 편리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아주 간단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력하기 편리하게 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면을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문자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는 것보다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오류 최소와 입력의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들은 선택하도록 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은 선택할 수 없죠. 어떤 사람 이름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문자열 입력입니다. 우리가 정수를 만약 사용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도 정수를 입력받는 별도 인터페이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 데이터가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다. 그러면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문자열 입력받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텍스트 필드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걸 입력받는 그런 입력 기본 도구가 있는데,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와 달리 사용자가 입력하면은 이렇게 문자를 실제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표시를 안 해줍니다. 보통 패스워드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텍스트 에리어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입력받아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본 도구가 되겠습니다. 필드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메소드들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getText, setText, 그 필드에 문자열을 나오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는 getTex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텍스트 필드는 원래 입력 노드인데 출력 노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set editable false로 설정을 하면은 사용자는 이 필드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set prompt tex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한테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빈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뭐 이메일을 넣어야 된다면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그 텍스트 필드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게 지워지고 비인 것이 되고 사용자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rom 텍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리어도 똑같은 5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또 우리가 레이블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레이블도 이제 set text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고요.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 set text는 여러 노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보통 텍스트 필드는 그 텍스트 필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입력하는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뭐 이름 이렇게 돼 있고 넣고 여기에 등록 하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getText를 이용해서 얻어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텍스트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뭔가 반응하도록 처리하지 않는데 필요하면은 2가지 방법, 여기에 나열된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특정 텍스트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반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그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add listener를 호출해 가지고 감시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함수를. 이 사용자가 이걸 입력했을 때 호출하는 함수를 여기다 등록을 해 놓으면 이 함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계속 호출이 됩니다. 아니면 set on key typed라는 그 사건을 처리해도 됩니다. set on key typed나 아니면 set on key pressed 2가지 사건을 처리해 주면 돼요. 예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 응용을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 프롬프트 메시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요 로그인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얘가 없어지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감지해 가지고 실제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이유는 별로 없고요. 다른 노드들의 활성화 여부를 우리가 이 감지해 가지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둘 다 해서요. 여기도 요거를 추가를 하면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는 둘 다 입력해야 활성화되고 얘를 지우면 다시 비활성화됩니다. 어느 것에도 지워지면은 활성화 안 되죠.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2개가 있을 때에만 활성화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아니라 text property add listener 대신에 set on key type 또는 set on key pressed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얘가 좀 더 간단하죠. 여기는 text property add listener를 등록해야 되니까 좀 더 간결하지 못해요. 이 방법이 조금 더 간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줄 텍스트 입력이 아니라 여러 줄로 문자예요. 여러 줄 입력이 필요하면은
텍스트 필드 대신에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어는 보여질 폭의 크기, 줄수를 요걸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텍스트 에리어는 스크롤 페인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스크롤 바들이 나와서 더 입력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메모를 텍스트 에리어를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 에리어를 스크롤 펜으로 감싸 가지고 얘를 기본 노드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스크롤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스크롤 펜을 생성하면서 그 스크롤 펜이 감쌀 노드를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set 컨텐트를 이용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폴리시들을 설정해 가지고 스크롤 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통은 always면 항상 나오는 거고 as needed면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것도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크롤 바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메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스크롤 페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스크롤 바가 needed가 된 상태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pane.set always를 쓰면 항상 여기에 나와 있죠. 필요 없어도 이 스크롤 바가 보여진 상태대로 이제 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needed 하고 싶은지 아니면 always 하고 싶은지 never 절대 나오지 않게끔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옵션을 주면 돼요. V바, H바 policy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새로운 것들 보여드릴 것들이 있는데, 버튼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 이미지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응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행을 하면 여기에 버튼들이 나오죠. 그리고 메뉴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set graphic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지가 상당히 작아야 돼요. 너무 크면 또 이게 이 이미지 뷰를 또다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를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은 이런 형태대로 버튼에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넣으면 지금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대로 저장하고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 있고 전체 지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우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텍스트 에리어를 빈 문자열로 라이트 해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리어 버튼은 간단하게 메모 셋 텍스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이브하고 저장된 거 오픈하는 것은 이제 파일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처리로 입력을 받고 이 파일 처리를 할 때
기본 다이얼로그, 파일을 선택하는 기본 다이얼로그,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다이얼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how save 다이얼로그, show open 다이얼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기본 저장할 때 사용되는 다이얼로그, 불러드릴 때 사용하는 다이얼로그 등을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버튼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본 노드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이 동그란 것이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보통 나열된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단일 선택. 그리고 생년월일은 콤보 박스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몇 개 안 되면은 라디오 버튼으로 나열하지만 개수가 많으면은 요 눌러가지고 처리하게끔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콤보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 선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체크 박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체크 박스는 하나도 선택이 안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 각각들도 실제 여기를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처리하지 않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떤 라디오 버튼이 어떤 체크박스가 선택됐는지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취미가 독서이고 영화 보기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선택하는 과정에서 바뀔 때마다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기본 노드들, 이 라디오 버튼, 콤보 박스, 또 체크 박스 이런 것들은 사건 처리를 안 하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누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다 입력이 끝나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도 실수로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감시해 가지고 그때 등록이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다 이걸 일일이 감시해야 되니까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나열하는데 나열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체크박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크박스들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체크박스도 라디오 버튼처럼 단일 선택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크박스는 다 다중 선택하는 걸로 이 표시를 통해서 알고요. 단일 선택은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이용한다고 그게 관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는 동그라미보다 네모가 좋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필요할 때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단일 선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들도 단일 선택을 하도록 그냥 두면은 단일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글 그룹이라는 걸로 묶어줘야 돼요. 이 네 개를 묶으면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체크박스도 이 토글 그룹으로 묶어주면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도 요걸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일반 버튼과 마찬가지로 셋온 액션을 이용해서 사건 처리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안 하죠. 많은 경우에는 이 예처럼 사용자들이 그냥 선택하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등록을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 알아가지고 거기대로 정보에 반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컴보 박스는 여기에 나열할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제 이 컴보 박스는 요 12가지 값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줄 게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여기다 지정해 줘야 돼요. 요게 이제 범용 클래스가 되는데, 뭐 보통 컴보 박스는 주로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많이 사용하고요.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set visible row count가 있습니다. 그건 요거 눌렀을 때 보여지는 로우의 개수예요. 지금 4개 보여주는데 3을 쓰면은 3개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보통은 요거 선택했을 때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은데 필요하면은 요 방법을 써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들은 주로 observable, old value, new value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관심에 있어 하는 거는 새로 선택된 애. 이전에 선택된 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번에 선택된 애가 뭔지를 보고 그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이제 어떤 애가 선택됐는지를 갖고 와서 이제 그 나중에는 그 갖고 와서 1월을 선택했는지 2월 그 정보만 별도 저장하는 거죠. 얘를 선택할 때마다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습니다. 컴보 박스는 이 나열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것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컴보 박스를 쓸 수 없고 리스트 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리스트 뷰는 셀렉션 모드를 싱글로 하면은 콤보 박스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티플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본 요 노드들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박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걸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얘네들 누를 때마다 여기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선택 안 하는데 볼드, 이탈릭.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했어서 등록을 눌렀을 때 반응하고 어떤 걸 눌렀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서 허비들 중에 셀렉트 된 게 뭐냐, 셀렉트 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셀렉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나열된 게 하나, 둘, 셋, 네 개면 그 네 개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선택됐는지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eSelect입니다. eSelected. 그래서 그 노드에 eSelect가 true면은 선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체크박스이고요. 라디오 버튼은 똑같은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단위 선택이니까 4가지 버튼이 필요하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실제 선택했는지는 eSelected를 이용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 메일 초이스가 셀렉트 되어 있냐. 메일 초이스가 셀렉트 안 돼 있으면은 이제 is female이 셀렉트 된 거죠. 얘는 둘 중 하나니까 그 얘가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만들 때 여기 보면 메일 초이스를 true로 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선택된 걸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 아니면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 이제 라디오 버튼을 쓰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선택한 상태로 표시해 주지는 않고, 이런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이미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걸 바꿀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야 그 입력이 편리한 거죠. 이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거 말고 콤보 박스 데모를 보면 여기서는 문자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 나올 때는 여기에 이제 스트링을 썼고요.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에서는 이 콤보 박스를 인테저라는 걸 썼습니다. 인테저.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콤보 박스에 나타나고자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범용 클래스이기 때문에 약간 문법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은 이 콤보 박스는 그 콤보 박스에 나타난 데이터가 문자열이면은 이렇게 스트링을 쓰시면 되겠고,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이면은 인트가 아니라 인테저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몇 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문자를 다 프로그래밍에 넣어가지고 add all 했습니다. 그런데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이거를 다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y를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갖고 와서 year 마이너스 100을 한 다음에 100년, 그 100년 전부터 쭉 애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에서 10일을 또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고, 여기는 그 current date의 length of months라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달에 요 일이 며칠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만큼만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2월이 되면 여기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30일이 되고,
2를 선택하면 28까지 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요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연도를 선택하면은 윤년인가요, 얘가? 그럼 29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선택마다 이 나머지들도 바꿔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데이터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 박스의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복잡하면 아니면 양이 많으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아까 컨버 박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꼭 연속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는 얘도 마찬가지지만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할 때마다 반응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아니라 뭔가 리턴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것이 뭔지 파악해서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까 좀 차이점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누르면 몇 개가 나타나요. 근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몇 개가 스크롤 페인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뷰 데모도 얘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일정한 크기를 잡아서 여러 개를 보여주는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이얼로그들을 띄우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얼러트 데모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떠요. 근데 요것들을 각각 누르면 이런 기본 다이얼로그들이 나옵니다. 이 창들의 차이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요 차이예요. 요 아이콘이 좀 다른 게 나옵니다. Alert Type Information, Alert Type Warning, 또 Alert Type Error, Alert Type Confirmation 이런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여기에 등장하는 버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취소, 확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간단한 다이얼로그들을 띄우고 싶으면은 이제 얼러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러트 객체를 생성하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 여기에 들어갈 내용,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면은 이제 요 형태대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러트를 쓰지 않고 또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이럴 때에는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 초이스 다이얼로그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다이얼로그 넣으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창은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까 얼러트는 그냥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보여줄 때 쓰는 거고 아주 간단한 텍스트 입력은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를 쓸 수 있고 간단한 선택은 초이스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다이얼로그 창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제공되는 다이얼로그의 그 아이콘도 바꾸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도 바꿔가지고 이런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간단한 창들을 우리는
다이얼로그라 그러고, 이 다이얼로그의 윈도우 특성은 모달 특성입니다. 즉, 이 윈도우들은 그 윈도우를 종료해야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행하는 방법도 달라요. 원래 일반적인 윈도우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mainState.show 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가 나타나요. 근데 alert 같은 것을 보면은 show and wait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자바 fx에서 다이얼로그가 필요하면은 alert와 dialog 클래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ert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 종류를 보여드렸죠. information warning, error, confirmation. 얘는 확인 취소가 버튼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버튼 하나만 나오고 이 네 가지는 등장하는 아이콘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처럼 버튼 타입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es, no, okay, cancel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쓰면 기본적으로 그 영어로 나오죠. okay, cancel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글을 원하면은 이 버튼을 좀 이름들, 버튼에 올라오는 이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hate 버튼을 새로 만들어서 이 hate 버튼은 cancel close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기존의 OK 버튼과 hate 버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한글을 원하면 기본 버튼들이 아니라 버튼들을 내가 만들어서 이 버튼을 사용하겠다고 만들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러트는 간단한 정보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으면 텍스트 인풋 다이얼로그와 초이스 다이얼로그 쓸 수 있고 다이얼로그를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내가 간단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은 다이얼로그를 화면을 일반 그 윈도우 만들 때와 동일하게 만드신 다음에 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페인을 만드는 그 화면을 넣어 주시면 그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버튼들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다이얼로그를 만들 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이얼로그의 결과로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페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은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돌려받은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보시고 리뷰를 해보시고 필요할 때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하다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세 번째 노트, 자바 FX 세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